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새벽 3시, 한 남자가 강에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여성이 남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그 남자를 비추자 남자의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강물에 버리려던 남성들은 그녀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한 듯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겐지스강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델리시 도시재건국의 감시원 완장을 찬 그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으려고 해?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치는 거야?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신성한 강이 알아서 정화해준다고. 한 남성이 냉소적으로 여자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억 인구의 고정관념과 싸우는 그녀의 또 한 번의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쓰레기들은 거품과 뒤섞여 겐지스 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시 도시재건국 국장 슈웨타 티와리입니다. 40살의 나이로 최연소 여성 국장이 된 저는 매일 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이자 어머니와 같은 겐지스강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쿰브멜라 축제 기간에는 4억 5천만 명의 인파가 이 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신성한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환경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고통받고 있는 환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옥스포드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저는 조국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노상방뇨는 기본이고 거리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산,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환경 문제들. 제가 공부한 선진국의 환경 정책들은 이곳에서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티와리 국장님, 이번에 한국에서 온 제안은 어떠신가요? 어느 날 아침, 제 보좌관이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한국 정부에서 인도의 환경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외교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봤자 거기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들에게 배울 게 있을까요? 제 말에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 영상이었는데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관리되는 관광지의 화장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걸 하며 생각했어요. 국장님, 이건 그냥 평범한 지하철역 화장실입니다. 서울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렇답니다. 순간 제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졌습니다. 우리 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공중화장실은 위생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입니다. 보좌관이 보여준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류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 아닌가요? 저렇게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시민들이라니. 실제 상황이랍니다. 한국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나머지는 철저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쿰브멜라 축제 현장 실사 때의 일입니다. 국장님, 강물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연구원이 건넨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축제 시작 4일 만에 대장균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무려 130배를 초과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염병 창궐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출장이 저와 인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제 조국을 위해 저는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9시간 정도의 비행이 지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내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까요? 정말 우리 인도도 변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 들어간 화장실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반질반질 빛이 났고 화장실 칸마다 비치된 화장지는 넘칠 듯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소독제 냄새도 불쾌한 악취도 전혀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혹시 VIP 전용 화장실을 잘못 들어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불안한 마음에 청소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 공항 화장실은 다 이래요. 그녀의 답변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델리 공항의 화장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제공항이라고 해도 우리 델리 공항의 화장실은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아가씨, 왜 우시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청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보니 우리나라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국의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에구,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부터 막았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우리 같은 청소부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니까요. 그녀의 말씀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맞이한 첫날은 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본 광경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캔은 찌그러뜨려서 종이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버리고 있었죠. 심지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도 구분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번거롭지 않으세요?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60대 주부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야죠. 그 순간 저는 인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종량제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규격화된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직접 지불한다는 개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들 했죠. 서울시청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비용도 줄어들고 환경도 살리기 때문이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14억 인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엄청났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분리수거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젊은 여성을 보았을 때였죠. 인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밤에 홀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여성이라니.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텐데요. 왜요?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건데요. 그녀는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여성이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사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한국의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휴게소 화장실은 공항만큼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전용 파우더룸까지 있었죠. 수유실도 있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빈자리까지 전광판에 표시해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첨단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휴게소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내를 해주시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상태가 안 좋았어요.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꾸준히 개선하고 시민들도 협조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변화를 우리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한강공원에서 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떠난 자리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쓰레기를 모두 직접 수거해 가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나요? 공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수로 버리고 가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치우고 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법이나 규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완벽한 분리수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었거든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까요?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 처리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쓰레기가 이곳에서 분류되고 재활용되죠. 안내를 맡은 김민수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든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생각하다니. 이런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우리 인도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실례지만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제 질문에 김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는데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현재 델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죠.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의 인도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게 된 거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발했죠.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냐고 말이죠. 김 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종량제 도입 과정,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들은 마치 우리 인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아이들이 부모님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을 방문했을 때였죠. 지금이 밤 11시인데 저게 뭔가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페트병의 라벨을 정성스럽게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들 미래인데 내가 좀 힘들면 어때요? 내가 어릴 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배워온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거북이를 죽인대요라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손주들 미래니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환경교육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교내 분리수거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제안했죠.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해요라면서요. 순간 저는 인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 아이들. 그들에게 우리는 무슨 미래를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실례지만 한국에 이런 변화는 얼마나 걸렸나요? 글쎄요, 한 20년, 아니면 30년.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60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그날 저녁,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의 시작이 될 차례라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웃음을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고 그들은 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종량제 봉투 샘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14억 인구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한 아이의 환경교육으로부터, 그리고 한 장의 종량제 봉투로부터. 어느새 뉴델리 공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간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인도의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봐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마치 운명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 빛처럼 이제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2주 후 델리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티와리 국장님, 정신이 있으신 건가요? 하루에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겠다고요?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한국의 사진들이 하나둘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완벽한 분리수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이게 한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죠.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하수구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델리 같은데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했고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한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종량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도입 계획,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까지의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쓰는 비용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은요? 환경오염 피해액은요? 숫자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은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들이 직접 분리수거 도우미가 되어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경론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범 지역으로 제가 선택한 곳은 델리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변화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마법 같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깨끗한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어린이 환경 지킴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저기 파란 통에 버려야 해요. 아버지, 이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물로 헹궈야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교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학교 주변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티와리 국장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학교 맞나요? 교장 선생님이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의 거리는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쓰레기통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의 기적, 한 초등학교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다양한 뉴스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다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티와리 국장님, 저희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작은 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4억 인구의 오랜 인식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김민수 팀장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요. 김 팀장은 우리 학교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한국처럼 되려면 갈 길이 멀죠. 아니요. 티와리 국장님, 6개월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라며 팀장님이 말했죠. 팀장님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티와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인도가 변할 수 있을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변할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으니까요. 창밖의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기적을 목격하게 될지를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클린 인디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우렁찬 구호가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한국처럼 변화를 만들어 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해마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죠. 우리의 터전을 깨끗하게 후대에 물려줘야 하기에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고 아끼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